오늘 매일그대와 3부 순서는 엘리트학원 저스틴 킴 원장님과 함께하는 초대석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저스틴 킴 원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네. 한 달 동안도 잘 네, 잘 지내셨나요?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네. 건강은 감기. 예, 건강은 괜찮고요. 네, 감기 네. 다 나았고요. 그때 감기셨나요? 알러지셨나요? 감기였어요. 감기인데 감기. 지금 또 알러지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알러지를 음. 사실 여기 와가지고 못 느끼다가 네. 기침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예, 음. 그러니까 그 전에 감기였는데 지금 또 알러지가 조금 밤에 자꾸만 깨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알러지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네. 텍사스가 이 봄 날씨가 좋긴 한데 알러지 네네. 때문에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예, 많아요. 맞습니다. 네. 네네. 근데 지난주엔 또 뭐 헤일 오고 막 그랬잖아요. 아, 맞아요.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원장님과 잠깐 얘기 나눴는데요. 저는 사실 온지도 아, 몰랐다가 그러셨어요? 제 지인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네네. 그분은 이제 집은 모르겠는데 차 이제 해일 맞아서 되게 아. 속상하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그 루프 공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는 그러니까요. 많이 그때 와가지고 제가 사는 지역에는요. 그래서 차는 피해 안 근데 입으셨어요? 차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아. 오히려 제가 있는 그 플레이노 쪽에는 안 왔는데 뭐 알렌 쪽이라든지 이 위쪽으로 좀 많이 와가지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요. 집은 좀 피해를 봤습니다. 이게 또 계속해서 오면 안 되잖아요. 좀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맞습니다. 작년에 피해 아, 입었었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자, 이렇게 봄이 날씨가 좋긴 하지만 알러지도 있고 또 네네. 우박도 오고 그래서 조금은 좀 불청객들이 이렇게 맞습니다. 찾아오는데요. 네네. 그래도 날씨 좋고 따뜻하니까 참 좋아요. 오늘 예, 날씨 지금 요즘, 좋죠? 너무 좋아요 지금요. 네. 네네. 저도 이렇게 방송 끝나고 밖에 나가서 네네. 이 봄 날씨를 즐길 맞습니다. 그 좋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오늘 원장님 한 달 만에 나오셨는데요. 이제 이렇게 봄이 왔는데 사실 대학 진학을 앞둔 12학년생들에게는 이번 봄이 뭐 찬란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또 다른 학생들에게는 좀 잔인한 그런 봄이 될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이제 각 대학별로 합격자 발표가 모두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3월 중순 정도부터 해서요. 4월 초까지 이제 거의 모든 대학의 그 합격자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는 좀 역시 뭐 미국 내 톱에 속하는 대학들은 뭐 여전히 어렵고요. 예, 맞아요. 그게 뭐 제가 뭐 노력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뭐 노력을 많이 해도 꼭 노력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신의 영역이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이게 네.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예, 정말 예측하기가 힘든 합격과 불합격을 예측하기가 정말 힘든 그러한 또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이번 입시를 원장님께서 보시면서 우리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얘기해주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매해 이제 입시 경쟁은 계속 치열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 학생들이 또 학부모님들이 그래서 이제 많은 그 대학들 지원 리스트를 좀 더 넓혀가고 있거든요. 뭐 10개 이내로 갔다가 지금 뭐 10개 또 10개 이상으로 이렇게 많이 또 지원을 하는데요. 네. 이제 그렇게 할 경우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12개를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상향 지원도 있고 하향 지원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고 이제 자기한테 맞는 그러한 대학도 있고요.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뭐 상향 지원 12개 대학을 지원을 하면 뭐 상향 지원에 한 4개, 뭐 하향 지원에 4개, 자기한테 맞는 대학에 뭐 4개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상향 지원에 조금 더 욕심이 나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자기가 좀 더 좋은 대학 가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상향 지원에 조금 더 많이 그 대학을 갔다가 뭐 대학에 뭐 지원하는 그 개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자기가 이제 10개든 12개든 지원한다고 했을 때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많이 몰리게 되면은 좀 나머지 대학들이 아무래도 좀 적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상향 지원으로 좀 많이 몰리다 보면은 또 자기 자신이 또 좀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질 못하고 이 정도면 내가 이 정도 대학은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서 우리가 상향 지원, 하향 지원 이걸 갖다 나눌 때 꼭 자기의 점수만을 기준으로 놓고 나눠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나누질 않고 이제 나는 과외 활동이 좀 강하니까 이 정도 점수는 좀 부족해도 상향 지원 이건 상향 지원이 나한테는 아니야 이건 나한테 맞는 대학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점수만으로 해야 돼요. 일단은요. 우리가 지원 대상 학교를 정할 때는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상향 지원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상향 지원 폭이 좀 많이 늘어나서 자기가 지원하는 대학에 자기한테 맞는 대학 리스트가 좀 적어지는 그런 네. 경우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이번에 우리 학생 한 명도
이 학생이 이제 상향 지원으로 한 20위권, 30위권 대학이 이 학생에게는 좀 상향 지원이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대학들에 지원을 하는데 그 대학들에 좀 한 다섯 여섯 군데 갖다 그 대학으로 지원을 한 거예요. 상향 상향 지원으로. 네. 지원으로요. 그다음에 이제 하향 지원 한 두세 개 정도 하고 음. 이 학생이 이제 생각할 때 자기가 UT 어스틴은 뭐 상향 지원도 아니고 하향 지원도 아니고 자기에 맞는 대학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왜냐면은 UT 어스틴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7%그 개런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하나도 안 따지고 학교 성적이 7% 전교 7% 안에 들면 개런티로 합격이 되거든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11학년부터는 6%로 낮아졌어요. 예, 지금 현재 11학년부터는요. 그러니까 네. 이 학생 지금 12학년이기 때문에 7% 개런티 프로그램이 있어서 근데 이 학생 이제 7% 들었다는 게 7.2%예요. 예, 어.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안 된 거예요. 그러네요. 네네. 그래도 본인 SAT 점수가 이제 굉장히 높고 하다 보니까 나는 UT 어스틴은 뭐 분명히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렇기 음. 때문에 이제 상향 지원을 좀 늘리고 UT 어스틴은 난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하향 지원에서 한뭐 세 개 뭐 네 개 이렇게 지금 써놓은 건데요. 이제 부모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다 결과를 갖고 이제 찾아오셨는데 네. 이 학생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요. UT 어스틴을 지원을 뭐 제가 보기에도 UT 어스틴에 그 합격할 만한 그러한 그 점수는 맞아요. 네. 그런데 이게 약간의 그 뭐 통계의 함정이라고 할까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UT 어스틴 전체로 보면은 합격할 수가 있는데 이 학생이 지원한 전공이 공대 쪽이에요. 공대. 아, 예, 좀 그러니까 경쟁이 그렇죠. 그러니까 UT 센. 네. 어스틴에 공대랑 뭐 경영대 이런 데는요. UT 네. 어스틴이 이제 미국 전체로 보면 대학 순위가 한 56위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공대랑 경영대 같은 경우는요. 그 스펙이 어느 정도를 맞춰줘야 되냐면 미국 대학에서 한 20위권 정도 하는 대학 그 정도의 음. 대학의 스펙을 맞춰줘야지 갈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학생이 UT 어시틴을 지원을 할 때 자기가 이 대학은 갈 수가 있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공대였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1지망, 2지망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지망에서 이제 공대를 썼으면은 자기가 UT 어스틴을 꼭 가고 싶다라고 하면 2지망은 공대를 또 쓰면 안 돼요. 다른 전공의 공대를요. 그러면은 공대는 워낙 세기 때문에 그럼 네. 1지망, 2지망이 다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나는 1지망인 공대를 쓰지만은 UT 어스틴 가는 게 조금 더 목표라면은 음. 2지망에서는 이제 다른 전공을 좀 써준다든지 또는 뭐 네네. undeclared이라든지 undecided 돼가지고 난 아직 정하지 못했다라는 음. 그러한 전공을 갖다가 써줘야지 2지망에서 그래야지 이제 UT 어스틴에 합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음. 학생 같은 경우는 1지망도 공대, 2지망도 공대로 쓴 거예요.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안 된 거죠. 다 안 네네.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상향 지원하는데도 다 안 됐어요. 예. 그리고 어떡해요. UT 어스틴도 안 되고 네. 하향 지원한 데에서만 이제 뭐 한 세 개 정도 됐는데 네. 이게 자기 그거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본인 실력이 예, 그래도 예, 있는데. 자기는 네. 이제 상향 지원하는 학교에 많이 그 꿈을 가졌었고 이제 그렇기 음. 때문에 그래서 이 학생이 굉장히 좀 실망을 하고 어머님도 이제 그 새 학교를 저한테 갖고 오셔가지고 어디를 음. 가면 좋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네. UT 어스틴은 이 학생이 캡 프로그램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UT 알링턴에 가서 공부를 하고 네. 1년 후에 이제 UT 어스틴으로 가는 그런 캡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네. 그렇게 이제 그렇게라도 가는 게 좋겠냐 아니면은 뭐 어디 딴 데를 가는 게 좋겠냐 뭐 이렇게 좀 음. 여러 가지 좀 물어보셨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좀 우리가 뭐 제가 볼 때 이 학생이 가장 큰 실수한 거는 자기 그 갈 수 있는 그 학교를 갖다 리스트를 좀 더 넓혔어야 돼요. 이 학생이 음. 제가 볼 때는 한 60위에서 80위권 정도 대학에서 리스트를 좀 더 찾았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지 않고 한 2, 30위권에 한 5개, 뭐 하향 지원에 한 3개, 그다음에 자기 수준의 UT 어스틴이나 이거 될 거니까 그렇게 그냥 쉽게 생각을 했다가 네. 다 안 되고 그래서 좀 아직도 고민 중에 좀 있어요. 좀 어디로 갈 건지 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 네네. 1지망, 2지망 선택하는 것만이라도 원장님께 네네. 여쭤봤으면 2지망에 꼭 네네. 공대를 안 쓰고 다른 과를 그렇죠. 쓰거나 네. 언디사이디드 뭐 그렇게만 네네네. 했더라도 합격할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그렇죠. 저도 되게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네. 이렇게 20위권 정도 대학들에 상향 지원을 했고 이 그렇죠. 학생 상향 지원을 경우에는요. 네. 했었죠. 네. 안 되면 UT 오스틴을 가야지 생각을 했는데 상향 네네. 지원과 UT 오스틴 모두 다 안 되고 본인이 하향 지원한 그 100위권 대학에만 이렇게 합격을 받게 돼서 그렇죠. 이렇게 정말 실망이 많이 컸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대학교 지원 리스트를 정할 때는요.
좀 더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좀 바라봐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좀 비율을 좀 맞춰가지고 음. 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할 필요가 꼭 있습니다. 네. 그래야 되겠네요. 네네. 그런데 원장님 요즘 보면 이렇게 합격, 불합격도 아닌 뭐 웨이팅 리스트에 올라간다. 그렇죠. 아니면 뭐 디퍼 같은 것도 많이 받더라고요. 네네. 웨이팅 리스트 때문에 전화 사실 많이 와요. 음. 예, 그러니까는 그건 사실은 지금 대학들이 굉장히 좀 영리해지는 아 거예요. 네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웨이팅 리스트를 갖다가 대학들마다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어느 정도로 늘리냐면요. 이게 예를 들면 10,000명의 합격 뭐 1학년이 뭐 10,000명이다라고 하면요. 그 웨이팅 리스트는 한 20,000명, 30,000명 정도한테 2배수, 3배수의 웨이팅 리스트를 줘요. 네. 예, 그러니까 합격을 갖다가 최소화시키고 음. 합격증을 많이 주면요. 네. 합격률이 올라가잖아요. 네. 나빠지잖아요. 네네. 예, 그게 이제 대학교 순위에서 상처를 주거든요. 대학교 순위를 갖다가 예, 아. 안 좋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는 들어가기가 힘들어야 되잖아요. 합격률이 낮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합격률 퍼센티지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학교 그러니까는 랭킹이 떨어진다. 예, 그러니까 합격률을 네. 최소화하고 웨이팅 리스트를 많이 늘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합격률을 낮춰가지고 그럼 뭐 우리가 뭐 하버드 대학, 뭐 스탠포드 대학 5%막 이러잖아요. 합격률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합격률이 낮은 대학들이 좋은 대학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대학들이 합격률을 낮추기 위해서 웨이팅 리스트를 많이 뭐 2배수, 3배수 늘리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물론 그 웨이팅 리스트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냐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세요. 그런데 가능성은 정말로 그 합격증을 다 줬는데 그 학생들이 잘 등록이 되고 등록률이 잘 이루어지면 학교에서 웨이팅 리스트에서 뽑을 이유가 없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기록들을 보면은 뭐 작년에 뭐 이 학교에서 뭐 20명 뽑았다, 30명 뽑았다 이런 기록들도 있어요. 학교마다 이제 네.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달라지는데 음. 뭐 2, 30명을 뽑아도 뭐 웨이팅 리스트가 1,000명이었고 2,000명이었고 뭐 10,000명이었고 그러면요. 그게 그러니까요. 굉장히 그 확률은 굉장히 낮은 거죠. 웨이팅 리스트에서 될 확률은요. 네. 그렇다면 그 웨이팅 리스트에 올라갔다는 통보를 받은 학생들은 네네. 그 특정한 학교의 웨이팅 리스트에 몇 명의 학생이 있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건 모르죠. 모르죠. 네네. 네. 그건 모르죠. 아 진짜 웨이팅 리스트에 이렇게 학생들이 요즘 많이 넣는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렇다면 이 웨이팅 리스트에서 학생들을 학교에서 어떻게 뽑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0명이 웨이팅 리스트에 네네. 있는데 이 중에서 10명을 이제 최종 합격을 시킨다 네네. 한다면 100명 중에서 그나마 제일 뛰어난 10명을 찾아서 학교에서 뽑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10명을 뽑는다라고 하면 그 100명의 웨이팅 리스트가 있으면 1등부터 100등까지 이렇게 줄을 세우는 건 아니고요. 네. 학교에서 어떻게 하냐면은요. 그 이제 웨이팅 리스트에 걸린 후에 이제 그 학생들이 업데이트를 해주거든요. 네. 뭐 업데이트 해주고 나는 정말 가고 싶다라고 하고 업데이트하고 계속 학교에 연락을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네 파일이 이제 계속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뭐 입학사정관들도 이제 기억을 하고 있고 이 학생이 진짜 오고 싶어하고 왜냐하면 네. 웨이팅 리스트에서 뽑은 학생들은요 100% 등록을 할 거라는 가정 하에서 웨이팅 리스트에서 뽑는 거지 이 학생이 등록이 안 되면요 네. 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합격률도 학교 순위에 영향을 주고 등록률도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웨이팅 리스트 뽑은 애들은요 꼭 100% 등록을 한다는 가정 하에 이제 그걸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계속 이 학교에 관심이 있다고 계속 표현을 한 학생들을 갖다가 웨이팅 리스트에서 뽑게 돼요. 아. 예, 그러니까 자기가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려면은 네네. 학교에 계속 연락을 취하는 그런 방법이 있죠. 그래서 웨이팅 리스트에서 네. 계속 자기 파일이 제일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네네. 이 학생이 웨이팅 리스트에서 구제를 해주면 우리 학교 꼭 오겠다 하는 네네. 학생을 학교 측에서는 선택을 그렇죠. 하겠죠. 웨이팅 리스트에서 구제를 해줬는데 안 오는 네네.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는 좀 황당한 거죠. 웨이팅 리스트 구제해가지고 그럼 네. 자기네 등록률이 또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음. 웨이팅 리스트는 학교에서 하는 이유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예요. 합격률을 낮출 수가 있고요. 등록률을 높일 수가 있어요. 네. 그 학교에. 네. 이 두 가지가 모두 학교의 순위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들이 웨이팅 리스트를 갖다 많이 이제 갈수록 많이 늘리는 게 자기네들이 이러한 것을 좀 통해서 네. 학교 순위를 높이고 또 들어가기 힘든 학교라는 것도 좀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네네. 오늘 3부 초대석에서는요. 저스틴 킴 원장님과 함께 저희 오늘은 특별히 이 대학 발표가 네네. 합격 발표가 발표가 난 지 얼마 안 돼서 네네. 좀 그 이야기 해보고 있습니다. 그 웨이팅 리스트에 요즘 대학들이
많이 학생들을 넣는다고 어떻게 보면 네네. 대학의 하나의 전략이라고 할까요? 전략이고 보험이고 네. 네네. 그걸 통해서 자기네가 순위를 좀 높이려고 하고 뭐 그런 네. 것들이 근데 있죠. 학생들은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마 음. 합격증을 받았을 수 있는 학생들도 웨이팅 리스트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러니까요. 네. 네. 점점 이렇게 대학 뭐라고 해야 되죠? 입시를 준비하는 게 네네.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저희가 웨이팅 리스트 이야기했는데 디퍼 이야기 한번 해 볼까요? 이건 웨이팅 리스트랑은 다른 근데 거죠? 그건 웨이팅 리스트랑은 다르고요. 뭐 네. 비슷한데 달라요. 그러니까 디퍼라는 거는요. 그 조기 지원을 한 학생들에게 나오는 답이에요. 그러니까 합격도 아니고 불합격도 아니고 디퍼를 받으면은 이제 나중에 정시 지원이 있잖아요. 네. 정시 지원에 이제 하는 학생들하고 같이 다시 한번 리뷰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지금은 내가 답을 줄 수가 없고 나중에 정시 지원할 때 다시 한번 그 지원서랑 에세이랑 이런 걸 다 검토해서 다시 한번 합격 불합격을 통보를 해주겠다라는 건데 네. 이것도 가능성이 되게 높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 합격과 불합격 사이에 보더라인에 있는 거라고 볼 수 그렇죠.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보더라인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웨이팅 리스트보다는 조금은 높아요. 합격할 음. 가능성이. 그러니까 디퍼가 걸리면요. 최대한 노력을 좀 하는 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그중에서 이제 가장 제가 추천하는 거는 편지입니다. 편지는요. 디퍼 레터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꼭 보내야 됩니다. 디퍼 네. 레터. 디퍼되고 레터를 보내는 학생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아. 디퍼 레터를 꼭 보내야 되고 이제 부모님들께서도 이 방송 들으시고 꼭 기억하셨다가 네. 나중에 이제 조기 지원했는데 디퍼를 받으면요. 디퍼 레터를 갖다가 만약 못 구하시면 모르시면요. 저희한테 네. 연락 주시면 제가 답 드릴 테니까요. 음. 디퍼 레터를 갖다가 꼭 보내야 돼요. 그거는 이 학교에 내가 정말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갖다 다시 한번 학교에다 밝히는 편지인데요. 이게 네. 굉장히 좀 효과가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군요. 저희가 이번에도 한 명 학생이 이제 SMU에 조기 지원을 했다가 디퍼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네. 디퍼 레터를 써가지고 이거 보내라고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최종 합격이 되었는데요. 네. 근데 이 네네. 학생이 이제 아카데믹적인 면을 이렇게 보면요. 과외 활동도 그렇고 아카데믹적인 걸 봐도 그렇게 막 높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음. 이제 이 학생이 사실상 한 100위권 이내 대학에 지원한 대학에서 합격이 거의 안 아 나왔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뭐 네. 텍사스 A&M에서도 이제 합격이 안 됐고요.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SMU에 우리가 이제 조기 지원을 했던 거였고요. 근데 음. SMU는 전국에서 한 61위 정도 하는 대학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는 이 학생에게는 사실은 좀 많이 높은 학교였죠. 그래서 이제 디퍼를 받은 다음에도 이제 계속 레터를 보내고 그쪽에다가 계속 뭔가를 뭐 업그레이드를 해라. 제가 저번에도 음. 말씀드렸지만 업그레이드 할 게 없으면은 정말 자기가 일을 한다든지 어디 아는 사람이라든지 레커멘데이션이라도 받아가지고 그거라도 보내라 이렇게 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학생이 이제 최종 합격이 되고 와. 이게 이제 한 그 밤 10시 정도에 이제 합격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어머님이 뭐 야 원장님한테 전화해 밤 10시에서 엄마 밤 아. 10시야 막 그러고 막 그랬다고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예, 뭐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펄레를 꼭 잊지 마시고요. 예, 네. 그 디펄 걸리면은 꼭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건 뭐 웨이팅 리스트보다는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네네네. 디퍼 레터를 쓰면 좀 더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이래서 그렇죠. 디퍼 네. 레터의 중요성을 원장님께서 그렇죠. 그러니까 강요해 디퍼를 받으면요 주셨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네네. 예, 그건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보더라인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음. 때문에 이걸 갖다 합격으로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이것도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이야기 듣다 보면요. 저는 미국 입시에서 이게 정말 간단하지만은 않다. 또 네네. 상황별로 이렇게 뭔가 다르게 또 해야 될 해야 되는 일들이 일들이 있고, 예, 있으니까 네. 결과를 받으면은 또 이러한 걸 또 해줘야 되고 뭐 그런 그러니까요. 것들이 그것도 다 모르면 못 있어요. 하잖아요, 그럼요. 원장님. 네. 네네. 그리고 한 분께서 채팅창에서요. 그래도 미국은 이렇게 제한되지 않고 여기저기 적당히 지원할 수 있어서 좋기는 하다고. 맞습니다. 네. 네. 그렇죠. 뭐 그 지원할 수 있는 대학 숫자가 정해져 있는 건 정해져 아니잖아요. 있는 건 아닌데 그쵸? 지원비는 들죠. 그쵸. 그 어플리케이션 피가 좀 들어서 그렇겠지만 네네. 여러 군데 지원할 수 그렇죠.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 한 70불 정도 든다 그러면요. 한 학교에. 네. 그러면 네. 이제 10개 지원하면 700불 정도 들고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버젯 안에서 해야겠죠. 네. 예전에 한국에서는 뭐 이렇게 적당히 가나다군으로 해서
가에 있는 학교는 2개 중복 지원을 못하고 뭐 아닌가 하셨는데 저도 지금은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미국처럼 막 10개 이렇게 지원을 못하니까 네네. 어쨌든 선택을 많이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학 입시가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입시에서 올해 입시에서 텍사스 지역에서 하버드 대학에 합격한 이 한인 학생이 있나요? 물론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학원에서는 없어요. 저희 학원에서는 없는데 네네. 네. 물론 있겠죠. 물론 있을 것 음. 같고요. 제가 저희 그 엘리트 학원 플래너 브랜치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계속 있었어요. 2년 연속 있었는데 네네. 금년에는 없고요. 제가 사실은 금년에 합격할 확률이 가장 높은 학생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은 분명히 합격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그 SAT 점수가 1,600점 만점에 1,580점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휴스턴에 살아요. 어. 네, 그래서 휴스턴에 살아서 방학 때만 되면 이제 어머님이 플레이노 근처에 이제 호텔을 잡으시고 공부를 시키시고 SAT 공부랑 뭐 AP, 뭐 SAT 서브젝트 공부 다 이렇게 시키시고요. 네. 봄 방학 때도 또 오시고 막 이런 식으로 와. 오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금년에도 이제 4월 21일 날 미국 대학의 법칙이라는 세미나를 하는데요. 이제 작년에도 했었는데 이제 그때도 이제 휴스턴에 오셔가지고 세미나 들으시고 하셨는데 이분이 제가 그 세미나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요. 프린스턴 대학교 입학처장이 과외 활동을 5가지로 분류한 내용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세미나에서 네. 그 첫 번째에 해당하는 가장 높이 평가받는 거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거예요. 진정으로 뛰어난 업적을 성취한 자들로 예컨대 올림픽에 출전했던 학생. 그러니까 이 프린스턴 대학이 그 학생들의 과외 활동을 제일 높게 평가하는 게 첫 번째가 이제 올림픽. 올림픽. 그다음에 뭐 카네기 홀에서 바이올린 독주를 해본 학생. 네. 뭐 상품의 특허를 소유한 학생. 책을 집필한 경험이 있는 학생과 네. 같은 걸 갖다 예를 들면서 이것이 이제 뭐 제일 높은 군에 속하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소개를 했었는데 그 어머님이 이제 저에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질문이 이제 내용이 뭐였냐면은 카네기 홀에서 바이올린 독주를 몇 번을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어머. 하신 거예요. 네네. 벌써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몇 번을 하면 좋은 거냐고.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네 이렇게 다시 여쭤봤더니 이제 이 학생이 지금까지도 이제 몇 차례 했고 또 이제 계속 해달라고 요청도 오는데 네. 공부도 해야 하고 해가지고 이제 거의 머니까. 그쵸. 네, 휴스턴에서. 그러니까는 안 가지만 이제 몇 차례 하는 게 좋겠냐. 그 횟수가 좀 안 맞으면은 자기가 좀 더 가서 하는 것도 뭐 이렇게 생각하겠다 이렇게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사실 이 내용을 얘기할 때 이 질문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이 자체만으로도 힘들잖아요. 올림픽 그렇죠. 출전, 네네네. 카네기 그러니까 홀에서 지금 이런 거 좀 연주. 올림픽에 그럼 몇 번 출전해야 되냐 이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얼버무렸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그 학교 공부도 이제 다 올 A고 SAT, 뭐 AP, SAT 서브젝트 시험 뭐 거의 다 만점이 나오고 뭐 이렇게 뛰어난 과외 활동도 있고요. 네. 그래서 수상 경력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금년에는 이 학생이 꼭 하버드를 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본인도 이제 하버드를 가장 가고 싶어 했고요. 네네. 그런데 하버드의 그 웨이팅 리스트에 들어간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래요? 것처럼요. 네. 예, 이렇게 뛰어난 학생인데 하버드에 웨이팅 리스트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콜롬비아 대학에도 웨이팅 리스트가 됐어요. 그렇군요. 예, 콜롬비아 대학에도 웨이팅 리스트가 되고요. 그래서 정말 이 결과를 보면서 정말 힘들고 정말 이거는 신의 영역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네. 이 학생이 이제 하버드 다음으로 가고 싶어하는 학교가 이제 스탠포드였는데 스탠포드가 좀 더 늦게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지난주에 이제 어머님이 휴스턴에서 전화를 저에게 주셔가지고 스탠포드에 합격이 됐다고 네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고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근데 어머니께서 이제 또 말씀하시는 게 이 라디오 인터뷰하는 거를 저를 계속 보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셨어요? 했더니 뭐 유튜브에 계속 올라와가지고 계속 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휴스턴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셨군요. 유튜브를 통해서 네. 계속 보셨다고 그래서 아마 이 방송도 또 보실 것 같은데 이제 합격했으니까 안 보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방송 통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네. 원장님께서 이제 한 학생의
이 예를 들어가면서 소개를 해주니까 뭔가 네네. 저는 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 네. 정말 그 학생, 스탠포드로 가게 된 학생 축하드리고, 그 어머니만 봐도요. 네네. 방학 때마다 이 휴스턴에서 달라스까지 그러니까요. 오셔서 네. 호텔까지 잡아가면서 공부를 시키실 정도면 그 열의가 굉장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그 프린스턴 대학에서 학생들 특별 활동에 대해서 5가지로 분류를 했다고 말씀해 네네. 주셨잖아요. 가장 높은 첫 번째 해당하는 거는 이미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네. 아마도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나머지 4가지도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네네.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네. 프린스턴 대학에서 입학 정책을 맡고 있는 이제 프레드라는 분이 소개하고 있는 이제 특별 활동 산정법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프린스턴 대학은 1부터 5까지의 스케일을 쓰고 가장 좋은 점수가 1이거든요. 네. 그래서 1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뭐 진정으로 뛰어난 업적을 성취한 자들로 올림픽에 예컨대 올림픽에 출전했던 학생, 뭐 카네기 홀에서 바이올린 독주를 해본 학생, 상품의 네. 특허, 뭐 책을 집필한 경험 이런 학생들이 이제 가장 좋은 1의 점수를 받고요. 네. 두 번째로 분류된 게 이제 음악이나 스포츠 분야에서 해당 주 그러니까 스테이트죠. 스테이트 수준의 이상의 대회에 참가해서 우수한 결과를 거둔 학생. 음. 세 번째가 이제 프린스턴 대학의 한 평균 정도라고 해요. 이게 이제 학생 회장 네. 정도가 이제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이제 여러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활동은 하고 있으나 리더십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 학생이 네 번째 부류에 해당되고 네. 다섯 번째는 성과가 전혀 없거나 조금 있는 학생이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4나 5에 해당돼요. 왜냐하면 3이 그 평균이라고 그랬으니까요. 네. 학생 회장 정도가 평균이라고 그랬으니까 4나 5에 해당되면은 이제 프린스턴 대학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클러버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원서에 기재할 목적으로 이제 무조건 과외 활동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클럽 추종자라는 의미인데요. 이러한 학생들, 그러니까 많은 클럽은 가담은 했지만 특별한 리더십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요. 그러면은 그러한 학생들은 이제 크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프린스턴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많은 여러 가지 막 과외 활동을 하기보다는 적은 과외 활동이라도 좀 뛰어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죠. 리더십을 보이는 그러한 활동을 하고요. 네. 예, 그다음에 뭐 주대회 이상 나가서 상도 좀 음. 받고 뭐 이러한 활동들을 좀 해야겠죠. 네. 네네. 사실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SAT 시험을 언제 보면 좋을지 그 설명해 주시기로 했었는데요. 뭐 시기가 시기인지라 요즘 대학 합격 통보 시즌에 맞춰서 오늘은 대학 합격과 불합격에 관련된 이런 다양한 예들을 다뤄주셨어요. 그렇다면 원장님 다음번에 나오셔서는 그 지난달 시간에 이어서 SAT 시험을 언제 맞습니다. 보면 몇 월 달에 네네. 언제 보면 좋을지 말씀해 주실 네네. 건가요? 언제 보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맞아요, 말씀드렸고요. 맞아요. 네, 네. 그다음에 언제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그리고 앞서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이번 4월 21일에 그 미국 대학의 법칙이라는 네네.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지 잠깐 네, 말씀해 우리가 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라디오에 나와서 이제 많은 이제 청취자분들께 그 미국 대학 입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아무래도 좀 시간적인 제약이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또 이제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청취자분들께서도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고 싶으실 텐데요. 4월 21일 날 오후 2시거든요. 엘리트학원 음. 플래너 브랜치에 오시면요. 저희가 이제 무료 세미나를 진행을 하니까요. 오셔가 참석을 하셔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더 물어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이제 현실적인 내용으로 뭐 점수대별로 이제 어떠한 전략을 갖고 대입을 준비해야 하는지 또 대학교 랭킹에 따라서는 내가 뭐 20위권 대학이다, 뭐 40위권, 60위권 대학이다, 뭐 이런 대학들에 따라서는 어떤 전략을 갖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4월 21일 오후 2시에 네네. 엘리트학원 플레이노 브랜치에서 이 미국 대학의 법칙이라는 세미나를 우리 네네. 저스틴 킴 원장님 네네. 직접 직접 합니다. 해주시는 네. 거죠. 그게 매년 있는 그런 매년 제가 1년에 한 번 해요. 봄에. 네, 봄에. 네네. 그리고 이 세미나는 모든 학년 부모님들께 오픈이 돼 있는 건가요? 네네. 지금 뭐 제가 지금 예약되신 분들 보니까 6학년 부모님들부터 해서 뭐 11학년 부모님들까지 네. 다양하게 오시는데 뭐 내용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오셔가지고 들으시면요, 아 이런 거구나라고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미리 예약을 해야 되나요, 근데? 아마 자리 때문에요, 좀 예약을 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네. 좋습니다. 혹시 또 원장님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셔서 정보를 전해주시긴 하지만 뭔가 개인적으로 더 궁금한 점도 있고 자세한 입시 정보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오늘 엘리트학원 저스틴 킴 원장님과 함께 요즘 이 대학 합격 불합격 발표가 되는 이 시즌에 맞춰서 저희 원장님의 자세한 이 학생들 예도 함께 들어주시면서 이렇게 오늘도 좋은 정보 전해주셨습니다. 원장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네네,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